원숭이 집단들은 대부분 시간 사냥하고 뭐 밥 먹고 잠자는 시간 외에는 서로 이를 잡아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몇 시간씩. 그래서 처음에는 원숭이들이 지저분한 줄 알았어요. 맨날 이 잡고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한 30분 정도 이 잡으면 다 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4, 5시간 얘네들이 뭐 하나 하고 봤더니 이 잡는 행동만 한다라는 거예요. 꼬집어 주기만 해도 엔도핀이 나와서 행복 지수가 높아진대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겠죠. 이게 바로 인지적인 회계를 하는데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3번 꼬집어줬으면 너도 나한테 3번 꼬집어주면 같은 편. 내 친구. 내가 너한테 10번 해줬는데 너는 나한테 한 번뿐이 안 하면 뭐 내 두목이겠군. 그런 식으로. 그래서 상당히 좋은 이 유닛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그런 회계에 사용하는 화폐가 존재할까요? 당연히 존재합니다, 사실은. 카페에 가서 오전에 일이 있어서 봤더니 여자분들이 많이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으시더래요. 집에 갔다가 오후에 다시 왔더니 똑같은 분들이 계속 앉아있더래요. 4, 5시간 지났는데. 신기한 거예요. 4, 5시간 동안 무슨 말을 저렇게 하고 있을까? 얼마나 중요한 얘기들이 오가길래 4, 5시간씩 앉아있을까 해서 그 다음에는 그분들의 동의를 받고 이제 녹음을 해서 녹취록을 만든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할까? 다들 자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영화 봤어? 밥 먹었어. 영화 재밌었어? 밥 맛있었어. 아니 각자 자신 얘기를 하는데 왜 4시간 동안 대화가 가능할까? 자세하게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대화가 오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서로 두 분이 마주보고 고개를 계속 끄덕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개 끄덕이는 게 이 잡아주는 행동이라고 지금은 비슷하게 알려져 있고 해서 서로가 얘기를 할 때 공감을 자주 하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소통은 정보 교환이 아니고 공감 교환이라고 지금은 알려져 있고 공감 교환이 사실 남자들이 가장 못하는 겁니다. 여자들은 훨씬 더 공감 교환을 잘한다고 지금은 알려져 있고 또 하나 재밌는 결과는 이런 것이 이런 오프라인에서만 진행되는 게 아니고 온라인에서도 진행된다고 알려져 있고 페북에서 친구들한테 라이크 버튼 눌러주잖아요. 라이크 버튼이 좋아요가 바로 이 잡아주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5번 좋아요 했는데 너는 나한테 2번? 친구가 아니에요. 무슨 친구야 그게. 내가 상대방한테 10번 좋아요 했더니 그분이 한 번 그래? 하면 그분은 나의 상관인 거예요. 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는. 자, 여기서 재밌는 건 저 크기, 150명의 크기는 결국 뭐냐면 저 정도 사람들 간의 관계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도 보면 이 아마조나스 같은 원주민들 마을에 보면 멤버가 100명, 150명 넘으면 항상 쪼개집니다. 기업이나 조직에서도 멤버가 100명, 150명 정도 되면 쪼개지기 시작하고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휴대폰에 친구들 전화번호 1000개가 있다 그래도 그중에서 관계를 정확하게 기억한 바나나를 서로 몇 번 주고받았는지를 기억할 수 있는 건 100명, 150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누군지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뇌가 크면 클수록 이 나의 관계에 대한 기억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궁금한 거죠. 결국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우리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100명, 150명이 안 되고 더구나 우리 친구는 5명, 10명을 넘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이런 도시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수백만 명, 수천만 명하고 같은 나라 사람, 뭐 같은 축구팀 멤버, 내 편, 나의 친구, 페이스북에 3,000명 친구. 이게 왜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저희가 우리 인류의 과거를 우선 갈 필요가 있을 텐데요. 사실 우리의 과거는 그다지 즐겁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육체적으로 너무 나약하거든요. 저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되게 호모 하빌리스의 두개골인 것 같은데 구멍이 2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나중에 저 표범의 이빨하고 딱 보니까 간격이 완벽하게 맞는 거예요. 원시 시대에는 정말 저희가 1대1로 저런 표범 같은 동물의 먹잇감이었지 않을까. 그런데 궁금한 건 이겁니다. 신기한 건 저 표범 저렇게 무섭고 1대1로 싸우면 우리를 아무 문제 없이 먹잇감으로 살 수 있는 녀석들의 후손은 지금 이런 데 앉아 있어요. 왜 그럴까? 왜 우리가 저 안에 있지 않고 저 녀석들이 안에 있을까? 비슷하게 보면 인구 증가율을 쭉 보면 인구가 증가하면서 동물들 대부분을 멸종시켰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경쟁자들을 지구에서 다 없애버린 거죠. 그리고 몇몇 동물들은 대량 생산해서 저희가 아주 또 즐겁게 즐기고 있죠. 어떻게 우리가 이런 걸 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나약한 동물이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과서적인 답은 이거죠.
인간의 뇌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렇다. 어느 한순간부터 진화를 하면서 인간의 뇌가 동물 또는 침판지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커졌다라는 거예요. 뇌가 크다 보니까 지능도 있을 거고, 지능이 있으니까 언어도 만들었을 거고, 언어가 있으니까 도구도 만들고, 도구가 있으니까 도끼도 만들고. 그런데 여기서 미스테리가 하나 있습니다.